코로나가 막은 세계 바둑 교류의 장벽. 이젠 아마 바둑계에서도 온라인 대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뚫었던 2020 포천시장배 국제평화 세계 유소년 바둑대회 한중 교류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설의 김영삼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젠 아마 바둑계에서도 온라인 대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국을 할 수 있다는 상황들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오갈 수가 없잖아요. 네. 한국과 중국과 이제 일본 오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온라인 대국을 하게 됐고요. 이제 LG배나 또는 얼마 전에 글로비스배 그리고 출란배 세계대회도 그렇고 이제 조만간에 열릴 이제 농심 신라면배도 전부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 세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과 중국 바둑 교류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0 포천시장배 국제평화 유소년 바둑대회 포천시와 포천시체육회 한국스포츠경제가 주최합니다. 대한바둑협회, 경기도 바둑협회, 포천시 바둑협회가 주관합니다. 8월 8일과 9일 양일 동안 포천 종합체육관에서 벌어졌고요. 한중 유소년 교류전은 10명이 이제 온라인으로 10대 10으로 대결을 펼쳤습니다. 각국 10명의 선수들이 각축전을 벌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장우진 선수와 왕초원 선수의 대국 준비했는데요. 오늘 관전 포인트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의 이제 그 어린이 바둑 학원 상황과 네. 중국의 어린이 바둑 학원 상황을 제가 비춰봤을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바둑 학원 하면 100명 학생 숫자가 100명 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근데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좀 된다 싶으면 보통 몇천 명 단위고 좀 정말 많은 데는 10,000명 단위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네. 과연 그런 이 중국의 인해 전술을 한국인들의 그 우수한 두뇌로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을지 그 점이 좀 주목이 됩니다. 네. 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치러졌던 온라인 대국, 그리고 바둑 내용은 또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대국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020 포천시장배 포천종합체육관에서 펼쳐졌습니다. 국제평화 유소년 바둑대회. 거리두기로 인해서 또 굉장히 한산해 보이지만 많은 선수들이 대국을 펼쳤거든요. 자, 초등부는 초등 저학년부, 고학년부, 중학년부로 나누어졌습니다. 온라인 바둑대 광경인데요. 각자 이제 거리두기를 두면서 서로 이제 컴퓨터를 앞에 두고 노트북을 앞에 두고 저 멀리 있는 중국의 청소년들과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장우진 선수가 온라인으로 대국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진 선수와 왕초원 선수의 대국. 장우진 선수가 100을 잡았고요. 제한 시간은 10분에 초읽기 20초 3회가 주어집니다. 장우진 선수는 중학교 2학년의 나이로 또 한국바둑 중학교를 다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유일한 바둑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순천에 있는 한국 바둑 중학교 그리고 한국 바둑 고등학교가 있죠. 네. 초반부터 두 번째 수부터 3-3을 두었습니다. 이제 3-3하면 이제 예전에 조치훈 구단의 양삼삼, 닭개미야 구단하고 조치훈 구단과 이제 도전기가 펼쳐졌는데 그때 한국에 왔었어요. 근데 뭐 한 80년대 중반이라 저도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때 이제 조치훈 구단이 양삼삼을 두고 닭개미야 구단의 3연성에 폭파조를 침투시켜서 그래서 완벽한 타계를 보여주면서 이겼던 바둑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양삼삼 하면은 조치훈 구단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죠. 네. 자, 그런데 장우진 선수가 3-3을 두었다는 건 뭔가 포석에 준비를 했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철저하게 실리 위주로 가겠다라는 뜻이고 지금 부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을 늘면은 한 칸을 띄어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런 정석이 백의 입장에서는 좀 금기시 되었었는데 인공지능은 오히려 이런 정석을 추천을 하고 있으니 참 세상은 역시 오래 살고 봐야 될 일입니다. 그만큼 많이 바둑의 이론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불과 한
4,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저 형태에서 날일자 걸쳤을 때 붙이고 뛰는 술 뒀다 하면은 옛날 같았으면 거의 파문감인데 네. 지금은 오히려 인공지능이 추천을 하고 있으니까요. 안 두면 이상한 네. 정석이 됐습니다. 최근 중국의 기세가 참 무서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중 교류가 참 많이 펼쳐져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마바둑계에서도 이렇게 온라인 대국으로 교류전이 진행됐습니다. 바둑을 두게 되면은 남녀노소, 노소 동락을 불문하고 다들 친구가 되잖아요. 네. 국가의 장벽도 역시 뛰어넘은 지 오래되고요. 한국과 일본의 그 사이가 좀 경색이 됐을 때도 그걸 뚫어줄 수 있는 것은 또 바둑이고요. 그렇습니다. 한중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국회의원들도 사실 이렇게 저희들이 밖에서 보면 좀 그다지 좋은 사이는 아니잖아요. 바둑판 앞에 앉으면 다 친구가 돼요. 그래서 이제 한중일, 원래는 이제 한국과 일본의 국회의원 교류전이 있었는데 조은영 구단이 국회로 들어간 이후에는 한중일 국회의원 바둑대회도 만들어졌고요. 원래는 포천시장배가 국제대회로 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네, 원래는 국제대회를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결국엔 이제 좀 축소가 돼서 지금 유소년 교류전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우하기에 있는 이 33 침투도 불과 한 3, 4년, 4, 5년 전만 하더라도 바로 프로기사를 꿈꾸는 아이들이 이렇게 초반부터 33 들어가면은 짐 싸서 고향 앞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오히려 가장 이제 승률 기대치 높은 수가 돼버렸으니까요. 자, 현재까지는 흑백 모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인공지능이 이야기해주는 100점짜리 수들만 골라서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하기도 정석이 진행이 되고요. 붙여가는 모양을 참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아, 이렇게요? 네. 여기 붙이고 늘거나 하면은 이제 손을 뺄 수도 있고 요런 데 젖히는 바둑도 있었고요. 네. 날일자로 누르는 수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이 우하기를 손을 빼고 우변을 갈라쳤고요. 만약에 여기를 막더라도 하나 찔러두고 젖혀 이으면 우하기는 살아있고요. 또 바깥쪽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딘가 지키면은 그때 이제 우상기 쪽을 벌려서 발빠르게 지금 포석을 펼쳐나가겠다라는 의도입니다. 빠져서 받아두었습니다. 자, 이 수는 이제 우하기 백돌에 대한 보강을 살아라 이건데요. 보세요. 막을 수밖에 없겠고요. 네. 여기서 하나 찔러두고 누를 수밖에 없죠. 그때 이쪽을 벌리게 되면 여기를 막으면은 귀를 살아서 큰 문제가 없을 거고요. 문제는 이제 여기를 띄웠을 때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밀게 되면은 여기서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쪽 끊고 이쪽 느는 게 선수가 돼서 한 칸을 뛰게 되면 오히려 흙이 더 위태해질 수가 있습니다.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막거나 해서. 네. 끊어도 위로 단수 치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버티는 게 지금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좀 어렵긴 어렵네요. 잡아갔고요. 아니면 그게 좀 걱정스러우면 아예 여기까지 다 밀어두고 흙이 늘 때 우변을 벌리는, 막으면 살고 뛰면은 또 밀어서 살고, 패망선을 좀 많이 기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불편하긴 한데 우변에 먼저 자세를 이렇게 자리를 잡아 놓으면 우하기의 흑세력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미리 우변 쪽에 백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백도 둘만 한 거군요. 그렇죠. 우변에 백이 두 칸이나 세 칸 벌려두면 우하 쪽에 있는 세력이 무용지물이 되니까요. 네. 근데 우리 장호진 선수는 우하기를 막아서 확실하게 살아두네요. 그렇다면 흑도 이제 반대로 이제 백돌 한 점에 대한 압박을 시도를 하겠죠. 다가갑니다. 예, 그 자리야 뭐 워낙 좋은 자리니까요.
반대로 이렇게 다가서게 되면 백이 이제 2칸 뛰거나 또는 3칸 뛰거나 되면은 이 폭이 워낙 좁습니다. 이 강력한 형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3칸 정도에서 여기다 열몇 집 정도 만드는 것은 너무 사이즈가 너무 적죠. 이 정도 세력이, 이 정도 돌이 모여 있으면 훨씬 더 웅장한 꿈을 펼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쪽에서 우상기 쪽에서 다가 선수는 좋은 감각이었고요. 네. 이수는 이제 2칸을 벌리거나 하면 바로 시움을 당하면 봉쇄를 당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이제 날일자를 했는데, 이수로는 이렇게 그냥 한 칸 뛸 수도 있고요. 조금 세게 둔다면, 강하게 둔다면 우상기 쪽을 바로 침투를 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도 예. 가능하군요. 쉬워가고요. 왕초원 선수의 이 지금 쉬운 수는 정말 아주 정말 뛰어난 감각이에요. 프로 기사들이 둘 수 있는 만한 감각인데요. 다음에 이렇게 두면은 계속 압박을 해서 우상기 흙도 지키면서 우변의 백을 계속 압박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우하기 쪽에 쌓아놓은 세력을 바탕으로 최대한 백을 압박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좋은 감각이죠. 저런 수가 좀 기분은 좋아 보여도 실속이 없지 않을까 해서 실전에 두기가 좀 어려운 수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또 너무 기분만 내다가는 또 집이 없어서, 집이 부족해서 고생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이 자리도 좋은 자리긴 합니다. 이 자리들 예를 들어서 백이 이렇게 붙여주면 늘어서 하변과 하중앙 쪽의 모양이 제법 좋아지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자리이긴 해요. 아직까지는 양 선수 모두 큰 실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뭐 그림과 같은 포석인데요. 네. 지금 여기를 걸쳐두고 흙이 받으니까 한 칸 뛴 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 칸 뛴 자리가 반대로 흙이 쉬운 것하고 비교하면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대세점인 것은 확실한데 지금 이 교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한 칸을 뛰고 난 다음에 우상기를 처리하라고 하면 이렇게 걸칠지 3-3을 들어갈지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네. 굳이 여기를 한 칸을 뛰는데 먼저 여기를 걸쳐두고 나서 할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 돌로 여기를 침투할 수도 있거든요. 이쪽이 조금만 강해지면 침투를 해서 이 흑돌 한 점을 괴롭힐 수가 있는 형태인데 지금은 이 걸침 교환을 먼저 해놨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우상기를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네. 악수 교환이 될 수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칸 뛴 자리도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자하기도 압박하면서 좌변의 모양을 펼치는. 자, 우선은 지금 젖히고 늘어서 밀고 들어가는 자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게 약간이나마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약간이나마 눈꽃만큼이라도 이게 성공적인 포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좌하기 쪽 밀어갔고요. 네, 여기는 이제 나와 끊는다고 하더라도 아래쪽 끊었을 때 밑으로 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느는 게 선수가 되겠고 장문으로 씌워서 잡으면 좌하기도 살고 이 한 점을 제압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시달릴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둘 수 있다 이거예요. 흙이 나와 끊어도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죠. 대비가 되어 있군요. 여기는 참 초반 포석 때 생각하기 어려운 수법이긴 한데 제법 괜찮은 수로 보입니다. 지금 막아서. 어떤 의도인가요? 일단 튼튼해졌고 다음에 끊어 잡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공격을 할 수도 있겠고요. 백도를 계속 중복형으로 만들겠다라는 의도이고요. 생각보다 두터운 자리였군요. 여기서 끊어갑니다. 위쪽으로 눌러서 활용하겠다라는 뜻인가요? 지금이야 이제 흙이 워낙 튼튼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서
위에서 다 활용을 하면은 어차피 여기가 중복의 형태라고 보는 건데요. 그래도 이수로는 먼저 이런 데를 먼저 하나 들여다보는 게 어땠을까 싶어요. 만약에 받아주면 그때는 이제 이교환을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손을 빼고 다른 자리를 둬도 될 것 같고요. 네. 단수까지 쳐놓고 난 다음에는 들여다보더라도 흙이 이어주진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두면 오히려 반발을 해서 끊더라도 이제 또 계속 추궁을 해서 위협적이지가 않죠. 이쪽이 정리가 되기 전에 백이 먼저 들여다보고 끊는 형태가 되면은 하변의 흑돌의 엷은 형태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튼튼하기 때문에 들여다보고 끊더라도 흑에게 전혀 상처를 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는 꽉 있게 돼서는 흑이 그래도 약간이라도 편안한 포석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중반전으로 돌입할 수 있는 형태를 마련했고 바로 그냥 승부수가 날아가네요. 큰 모양은 봐줄 수 없다라는 건가요? 네. 쉬움 당하면은 참 답답하긴 할 텐데요. 아, 바로 씌워갔습니다. 이게 무서우면 다 사실 백도 사선으로 침투하면 좀 낫거든요. 네. 모자 씌워도 이렇게 입구자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 꾸역꾸역 나가면 그래도 잡히진 않을 테니까요. 근데 지금은 우선은 바깥쪽으로 나가는 게 미연에 차단이 됐습니다. 아, 그쪽으로. 여길 두면은 뛰거나 늘어서 이쪽에 살겠다라는 의도이죠. 궁도가 나는 형태일까요? 충분히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치받거나, 이렇게 뭐 입구자를 한다거나. 충분히 살 수 있는 형태는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어려우면 손 빼라. 아, 근데 이 자리가 지금 아주 좋은 자리인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막으면 이어서 다음에 나와 끊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형태가 나중에 끊어 잡아도 미생이고 중앙에서 공격해도 아직 미생이에요. 백도 이걸 다 했어야 되나요? 한 김에? 젖히기 전에? 흙이 젖히기 전에 이 교환까지 다 했어야 되나요? 잠깐 방심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바로 젖혀 이으면 이 제법 괜찮은 수로 보입니다. 순식간에 곤마가 됐군요. 예, 지금은 연결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날일자를 하면 다음에 호구 치더라도 다 받아서 여기는 있더라도 젖히면 아직 미생의 형태입니다. 아, 살아있는 모양이 안 납니다. 미생의 형태예요, 아직. 네. 완벽하게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백돌이 부담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 자리가 두터운 자리였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겨주겠다라는 의도입니다. 네. 그 정도로 충분하다. 네, 넘겨줘도 충분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이제 공격합니다. 무섭도록 냉정한 수법인데요. 입구자고 바로 넣은 것은. 자, 일단 이었는데 일단 잡으러 오면 그때 이제 한 칸 띄어서 도망가겠다라는 의도이고요. 뭐 보통 이렇게 공격을 할 때에는 그냥 둘러싸고 살려주는 것이 이득일 때가 그렇죠. 많죠. 지금도 이게 좋은 감각 같아요. 지금 밀었는데 만약에 살게 되면은 그냥 이 교환 자체로 중앙의 주도권을 잡아서 흙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건데요. 네. 아주 폭넓은 시야를 갖고 있는 한 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자리. 어떻게 받을 것이냐 물어보는 건데요. 지금 호구를 쳤는데 만약에 안쪽으로 받으면 단수 치고 이어서 넘어갈 때 이제 그때 받겠다는 얘기예요. 많이 눌러놨죠. 그래서 지금은 호구를 쳤는데 꽉 막으니까 결국에는 이쪽으로 되돌아가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돌아가야 돼요. 결국엔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꽉 막으면 좌변 쪽에 흙집이 제법 크게 났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끼우더라도 다 받아 놓으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5집의 두터운까지 확보를 완벽하게 지금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근데 흙이 안 막아도 백이 못 넘어가는 모양 아닌가요? 아, 이 형태요? 네. 백이 뛰면은 어떡하죠? 나와서 찔러서 붙이면 이때 여기 먼저 단수를 쳐. 이렇게만 단수가 이렇게만 되는군요. 하면은 이거는 이제
이렇게 흙이 이제 완벽하게 이제 괜찮아지는데 네. 이렇게 두고 여기를 붙일 때 두 점을 먼저 단수를 치면 이어야 되잖아요. 네. 그때 이으면은 이게 흙이 아주 큰일 나죠. 아, 그렇네요. 예. 그래서 지금 막는 게 정수예요. 예, 막아서 깔끔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잡아둡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좌변 쪽에서는 백이 조금 깼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쪽으로는 약간 이득받지만 이 한 점이 크게 들어가서는 백이 그렇게 재미있다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좌하기 쪽 백의 생사도 아직 확실하지 않고요. 네, 게다가 이런데 지금 돌이 오니까 이 좌하기에서 흘러나온 백돌이 서서히 더 압박감이 더해지고 있죠. 네. 여길 젖히면은 당장 잡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켜두었습니다. 두어가도 사실 생사에는 큰 의미가 없는 수네요. 왕초원 선수는 아주 바둑이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 중앙에서 압박을 하면서 지금 삶을 강요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모양이 아주 웅장한 모양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 집을 보면은 여기가 14집에 여기가 6집에 우아기가 8집 최소한 8집은 확보예요. 그러면 28집이 확보가 됐고 상변은 지금 흙이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백이 지금 이런 식으로 받았으면 그래도 한 7, 8집이라도 생기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흙이 먼저 두게 되면 거의 제로라고 봐야 돼요. 그럼 100집은 거의 30집에서 지금 딱 성장이 멈춘 것 같습니다. 네. 흙은 여기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데를 끼워서 다 뒤로 받았다고 가정을 해도 셋, 넷, 다섯, 12, 13, 14, 15, 16, 17, 18, 여기까지 20집에 최소한 30집은 확보가 된 형태예요. 하변에 흙도 하나, 둘, 한 덤 정도 이상은 확보가 돼 있고요. 우상기도 10집 정도는 확보가 돼 있습니다. 거의 뭐 40대 중반에서 뭐 쉬운 집까지도 나는 형태인데 백의 확정가하고 비교했을 때는 제법 이미 집 차이가 벌어졌거든요. 평범한 수로는 그냥 따라잡긴 힘들겠는데요. 뭘 그렇게 뚜렷하게 잘못 뒀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집 균형으로 봤을 땐 백이 워낙 집이 없는 바둑입니다. 자, 이 형태도 지금 연결을 붙여서 보통은 이게 늘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흙도 여기 날일자 하게 되면 또 한 서너 집이라도 네다섯 집이라도 만들면서 살 수가 있죠. 네. 그렇게까지 세게 오. 둡니까? 이렇게 두면 머리를 내밀어서 싸울 수 있다. 이런데 건너붙이는 뒷맛도 있고요. 고약하네요, 백도. 그래도 싸울까요? 일단 사전 공작을 해놓습니다. 여기를 받으면은 이쪽으로 단수를 쳐서 이렇게 뒤로 받아서 이으면 늘어서 이렇게 안정을 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수법입니다. 네. 지금도 끊는 수가 좋은 수네요. 끊는 수가 아주 좋은 수예요. 지금 백이 이 돌을 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하고 단수 치고 나올 수밖에 없는 형태인데 자연스럽게 이 한 점을 제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잊고 나서 호구를 치면 여기도 거의 살아있죠. 지금. 네. 백은 그냥 빈털터리가 됐어요. 한 집도 없는 상태로. 오히려 나중에 끊거나 들여다보거나 하면은 오히려 부담스러운 돌만 생겼습니다. 네. 원래도 앞서 있었던 흙이었는데 지금 이 수로 인해서 더욱더 확고하게 우세를 다져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왕초원 선수가 물러남이 없네요. 자신의 수익기를 확실히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러날 때 물러나고 뭐 강하게 다그칠 때 다그치고 완급 조절이 거의 완벽에 가깝네요. 네.
장우진 선수가 좀 더 힘을 내줘야겠는데요. 제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그 바둑 학원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수천 명씩 이렇게 지망을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아주 우수한 인재 자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 점이 아주 중국이 가장 무서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런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경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항상 양으로 승부하지 않고 한국 바둑계가 다 질로 승부했잖아요. 한두 명의 천재 기사로 버텼는데 네. 지금 현재는 그래도 중국이 보급도 더 잘 되어 있고 바둑계도 훨씬 더 한국보다는 더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기회를 갖고 교류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래도 얼추 비슷하게는 따라갈 수 있겠죠. 앞서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자, 장우진 선수와 왕초원 선수의 대국 계속해서 흑의 우세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후의 수순 어떻게 진행될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2020) 포천시장배 국제평화 유소년 바둑대회 포천 종합체육관에서 펼쳐졌습니다. 국제 친선 교류전도 이루어졌고요. 아나스타샤는 이제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바둑 유학으로 온 학생이라고 해야 되나? 자, 방금 전은 이제 베트남에서 왔던 린 선수입니다. 린,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바둑 유학으로. 이 지금 지도다면기 모습인데 올인의 실제 주인공 우리 네. 차민수 오단. 그리고 김영삼 구단도 네. 지도다면기를 펼쳤네요. 자, 온라인 대국으로 펼쳐지는 한중 국제 교류전. 장우진 선수입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하셨었잖아요. 네.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포천의 이제 바둑 동호인 여러분들의 그 여러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보통 이제 예전에는 저희 프로기사 숫자가 엄청 적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 동호인 분들 바둑을 사랑하시는 애호가 분들이 애기가 분들이 프로기사 보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자랑이 아니고. 근데 이제는 프로기사도 많아졌고 그리고 또 바둑진흥법이 생겨서 지자체에서도 이제 바둑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포천시장님 같은 분들이 많아져서 바둑대회도 더 많아지고 교류도 많아지고 했으면 훨씬 더 바둑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훨씬 더 좋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이러한 시국에 이런 한 번의 대회는 참 소중한 기회가 될 텐데요. 어린이들한테도 자꾸 이런 대회에 참여하게 해서 이런 기쁨을 안겨줘야 그래야 이제 이 어린이들도 바둑을 더욱더 많이 두게 되고 저도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왜 프로기사가 됐냐 하면 어렸을 때 이제 해태배 어린이 바둑왕전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해태 공장 가서 견학도 하고 바둑도 두고 가면 또 올 때 이제 과자 박스를 한 박스씩 주거든요. 네. 그게 이제 좋아서 이제 바둑을 결국 시작을 해서 이제 프로기사가 됐는데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이제 훌륭한 프로기사로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이런 대회는 참 뜻깊은 대회인 것 같습니다. 다다익선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흑의 지금 왕초원 선수의 행마가 보면은 그냥 이 얼굴을 가리고 바둑판의 내용만 놓고 보면 정상급 프로기사라고 할 정도로 아주 잘 지금 짜 나가고 있고요. 완급 조절이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네. 마치 뭐 정상급 프로기사가 아니고 그냥 인공지능이 두는 것처럼 완벽에 지금 가까운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순식간에 곰마가 세 군데가 다 완성이 아닌 모습입니다. 지금 백이
좌상기 집이 딱 14집이에요. 좌하기 집이 6집이에요. 우하기가 8집이에요. 나머지가 없어요. 네. 28로 말랐는데 흙은 우상기 집만 12집, 상변의 집도 한 덤 정도는 납니다. 좌변의 집도 보수적으로 해줘도 20집은 이상 나요. 하변까지 합치면 거의 30이라고 봐야 돼요. 30, 42, 여기까지 합치면 40대 후반인데 지금 집으로만 해도 거의 15집, 20집 차이 나거든요. 네. 게다가 이 두텀, 흙은 얇은 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백은 지금 우변, 우상기에서 흘러나온 백돌, 중앙, 세 군데가 다 약하거든요. 그만큼 왕초원 선수가 완벽한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중국 선수들이 굉장히 센 바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마치 그 유소년 축구하는데 성인 축구 선수, 호날두 같은 사람이 나타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네. 자, 왕초원 선수가 또 칼을 한 번 더 네, 빼들었습니다. 워낙에 두텁고 걸릴 게 없으니까 지금 강하게 전투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흑의 입장에서는.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장우진 선수가 그렇게 큰 실수를 했다라는 수는 보이진 않았거든요. 백이 저는 뭘 잘못 뒀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저는. 시작 때부터 여태까지 백이 뭘 잘못 뒀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바둑은 이렇게 계속 끌려가고 있으니까요. 너무 매끄럽게 군더더기 없이 잘 두고 있습니다. 네, 가차 없습니다. 중국에는 이런 그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바둑 영재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동안 이제 중국에서 바둑 발전 정책에 대해서 좀 성공을 했다라고 봐야겠죠. 제가 듣기로는 한때 이제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바둑을 이제 꼭 프로 기사가 되지 않더라도 어느 아마추어 5단증만 있어도 명문대학교 갈 때 이제 가산점도 많이 받고요. 네. 실례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커제라든지 칭화대학교 입학을 했잖아요. 뭐 구리창하오도 그렇고 옛날로 되돌아가면은 60년생 기사들도 당시에 이제 북경대학교를 갔을 정도로 그만큼 이제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 정책들이 직접적인 영향으로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이게 뭐 하루 이틀 1, 2년이면 잘 모르겠지만 이런 정책을 10년, 20년, 30년 유지를 하면 당연히 바둑을 잘 둘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죠. 네. 자, 지금 상변이 약간 지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지금 왕초원 선수는 다 계산이 끝났어요. 잡으러 오려면 여길 둬야 되는데 잡으러 가려면 또 여기 한 집을 파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때 여길 붙이는 수가 있어요. 막으면 늘어서 여길 두면 꽉 이어서 살아있군요. 다 계획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손을 빼고 중앙 쪽을 지금 완벽하게 제압을 했고요. 중앙에 이제 백돌 5점이 미아가 됐습니다. 이게 상변은 이미 사는데 지장이 없고요. 뭐 반면 운영이라던가 뭐 이런 상변에 대한 수읽기라든가 완급 조절이라든가 뭐 어지간한 프로 기사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왕초원 선수의 대국 내용입니다. 극찬인데요. 자, 이 왕초원 선수 많은 바둑 팬분들이 좀 이름을 기억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국 내용이 굉장히 훌륭하고요. 장우진 선수도 참 잘 두었는데 이런 바둑이 참 억울할 것 같아요. 자기도 어디서부터 밀렸는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 그런 바둑을 두면 그래도 이렇게 한국과 중국 유소년 교류전이 치러졌다는 것에 대해서 참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바둑계도 사실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후진국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데 네. 이제 왜 발전을 했느냐? 60년대 이제 중반부터 일본 기사들하고 교류를 하거든요.
일본의 그 초일류 기사들과 계속 교류를 하면서 초창기 때는 중국이 아주 일방적으로 참패를 당했어요. 네. 하지만 그런 참패를 계속 견디면서 몇 년 이렇게 교류전이 이어지니까, 대항전이 이어지니까 당연히 또 늘 수밖에 없잖아요.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당장은 중국한테 밀릴지언정 이 교류를 꾸준히 계속 이어나가면 언젠가는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겁니다. 네. 자, 백이 계속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왕초원 선수가 너무 완벽해요, 방어가. 이쪽을 단수치고 한 점을 잡더라도 늘어서 잡지도 못하네요. 잡지도 못하고 지금 계속 괴롭게 견딜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 이어도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연결해도 여기 잡는 게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 승부수입니다. 장우진 선수. 왕초원 선수를 끝까지 괴롭혀 보는데요. 네, 그런데 이게 워낙 두터우니까 여기 뭐 해볼 만한 데가 별로 없는 모양이에요. 네. 그 자리도 받아두어야 하는 게 참 괴롭네요. 네. 안형이 생기질 않아요, 지금. 네. 안형이 생기질 않으니까 워낙 튼튼하니까 뭐 해볼 게 없죠. 자,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어두고요. 자, 사실 이 한중 유소년 교류전도 치러졌지만 국제친선 교류전도 치러지면서 또 본대회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좀 아까도 보셨겠지만 러시아에서 한국에 바둑 유학으로 온 학생도 있고요. 네. 베트남에서 온 학생도 있고요. 전 세계에서 이제 바둑 유학을 한국으로 온다는 게 또 그게 또 눈여겨봐야 될 일입니다. 또 대회 명칭에서 나왔듯이 국제평화 유소년 바둑대회잖아요. 또 국제평화를 염원하기 위해서 좋은 취지에서 대회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또 포천은 한탄강이 있기로 유명하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풍광이 있기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원래는 국제대회를 좀 추진을 했었다고 들었는데 내년에 국제대회 가능할까요? 그래서 여기 코로나가 해결돼야 해결되겠죠, 그때 되면. 자, 지금은 백이 이쪽 차단을 연결을 하니까 중앙을 잡아서 이제 또 빈틈이 없어졌어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왕초원 선수가. 네. 자, 이것은 이제 여기 단수 치면 잡히니까 치받았는데 이땐 또 여기도 살겠죠? 완벽해요, 모든 게 지금. 왕초원 선수는 모든 걸 다 준비해두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난공불락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선수네요. 지금은 거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중앙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미 두 수를 놔도 지금 살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안형이 없는 형태라서 한 점을 잡아보지만 안형은 쉽게 나지 않습니다. 왕초원 선수가 확실하게 잡아둡니다. 네, 지금은 뭐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백 전체 대마가 갈 데가 없습니다. 결국 장우진
선수가 돌을 거뒀습니다. 흑불계승입니다. (2020) 포천시장배 국제평화 유소년 바둑대회, 이렇게 해서 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초등 부문 어린이들이 수상을 하는 모습이고요. 이제 친선 교류전까지 펼쳐졌습니다. 이번 대회가 참 뜻깊었던 점은 방역 수칙도 굉장히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안전하게 대회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지도 다명기까지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졌습니다. 자, 한중 교류전까지 이렇게 해서 2020 포천시장배가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한 판 좀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마지막 바둑 내용은 우리 중국의 왕초원 선수가 네. 프로 기사들보다 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거의 인공지능과 같은 그 수준의 아주 좋은 내용의 바둑을 보여줬고요. 우리 한국 선수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본인이 네. 뭘 잘못 뒀는지도 모르고 그냥 바둑이 끝나가지고 그 점은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아쉽지만 내년에도 더 좋은 기회가 펼쳐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한국 선수들도 굉장히 수고했습니다. 내년 2020 포천시장배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